저는 20년 넘게 입냄새와 구강 환경을 연구해온 박사 박민수입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요, 스스로는 잘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살짝 고개를 돌리고 대화는 짧아지고 미묘하게 한 걸음 뒤로 빠지는 그 순간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냄새 난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지만 그 공기는 분명히 느껴지죠.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생기면 마음이 괜히 줄어들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모임에서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고 누군가와 가까이 앉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특히 많은 시니어 분들이 본인 입냄새를 거의 인지하지 못합니다. 본인은 아무렇지 않은데 주변 사람은 이미 알고 있고, 그런데 또 누구 하나 쉽게 말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더 묵혀지고 더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사실 입냄새는 양치를 덜 해서가 아니라 입속 환경이 변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침 분비가 줄어들고 혀에 세균이 쌓이고 입이 마르면서 냄새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작은 원인들을 모르고 지나치니까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 숨겨진 원인들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미묘한 순간들을 겪고 계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얼마 전 제 지인 박정호 72세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따뜻한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서 말수가 확 줄었다고 해요. 이유를 물어보니 옆에서 함께 앉았던 조카가 대화를 하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뒤로 젖히는 걸 본 뒤로 마음이 너무 불편해졌다는 겁니다. 양치를 하루 4번씩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문제는 양치가 아니라 입속 환경이 건조해지고 혀에 백태가 쌓이면서 세균이 번식하던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물은 거의 안 마시고 커피만 마시는 습관, 혀는 한 번도 닦아본 적 없는 습관,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겹치면서 냄새가 깊어진 거였어요.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방법을 천천히 실천하면서 박정호님은 단 일주일 만에 아침 입냄새가 줄고 입안이 덜 마르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입 냄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입냄새를 깊게 만드는 생활 속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혀 표면은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혀에는 작은 돌기들이 빽빽하게 나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음식 찌꺼기와 죽은 세포가 끼면서 하얀 백태가 만들어지죠. 이 백태가 바로 냄새를 만드는 세균들의 집입니다. 한국구강관리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혀 백태가 많은 사람은 황화가스 수치가 평균 2배 높았다고 해요. 황화가스는 입냄새의 주범이거든요. 제가 만난 이은재 69세님도 양치는 열심히 했지만 혀를 관리하지 않으면서 아침마다 역한 냄새를 느꼈습니다. 양치를 하루 3번 해도 혀는 한 번도 닦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혀 클리너나 부드러운 칫솔로 뒤에서 앞으로 한두 번만 쓸어내는 습관을 알려드렸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게 문지르면 혀가 손상돼서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드럽게 한두 번만 쓸어내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평소 혀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면서 입이 쉽게 마릅니다. 침은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어들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게 되죠. 국내 노년층 1000명을 조사한 자료에서 입 건조가 있는 분들의 입냄새 빈도가 3배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김명자 74세님은 밤새 입이 말라서 아침마다 냄새가 심었는데 물 섭취를 늘리자 바로 완화됐습니다. 하루에 물을 거의 안 드시고 차나 커피만 마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10분에서 20분마다 한 모금씩 물을 자주 드시는 습관을 들이니까 입안이 촉촉하게 유지되면서 냄새가 크게 줄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커피는 오히려 입안을 더 마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요즘 입이 자주 마르지 않으신가요? 치아 사이에 남은 음식 찌꺼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부패합니다. 우리가 양치를 해도 치아 사이에 낀 음식은 칫솔모가 닿지 않으니까
냄새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구강 미생물 분석 자료에서 음식 잔여물이 남은 경우 황화가스 농도가 6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음식 조각 하나가 입냄새를 2배 가까이 악화시키는 거죠. 박영석 68세님은 하루 한 번 치실만 추가했는데 냄새가 크게 줄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치실로 치아 사이를 한번 깨끗하게 정리하는 습관만 들였는데도 아침 입냄새가 확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치실이 없으면 식후에 물로라도 충분히 헹구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치아 사이를 너무 세게 쑤시면 잇몸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빼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은 치실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입으로 숨을 쉬면 침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특히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으면 밤새 입이 말라버리면서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유럽 수면 건강 연구팀 발표에서 입으로 호흡하는 사람은 입냄새 지수가 2배 높았다고 합니다. 코로 숨 쉬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난 거예요. 조성원 71세님은 잠에서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 때문에 아침 냄새가 정말 심했습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옆에서 자는 가족이 이야기해줘서 알게 됐대요. 잠들기 전 입호흡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처음엔 답답했지만 며칠 지나니까 적응이 되고 아침에 입마름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답답하면 무리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편안한 범위에서 시도해보는 게 중요해요. 혹시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른 채로 일어나시나요? 칸디다균은 곰팡이의 일종인데 혀와 입천장에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입안이 건조해지면 이 균이 빠르게 증식하죠. 구강 곰팡이가 증가할 때 냄새 수치가 평균 1.8바에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곰팡이가 만드는 냄새는 세균과는 또 다른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문성희 66세님은 혀에 하얀 백태와 함께 입마름이 심하게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칸디다균이 증식한 상태였습니다.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치약 위에 떨어뜨려 양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백태가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티트리 오일은 항균 효과가 있어서 곰팡이와 세균을 동시에 약화시키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로마용으로 나온 제품은 입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식용 가능한 제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혀에 하얀 막이 자주 생기시나요? 마지막으로 잇몸 틈새에 쌓이는 세균 덩어리도 냄새를 만듭니다. 잇몸과 치아 사이에는 작은 틈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틈이 점점 벌어지죠. 그 안쪽으로 음식물과 세균이 들어가서 썩으면서 냄새를 만드는 겁니다. 서울대 구강건강연구팀 조사에서 잇몸 틈새 세균이 많은 경우 휘발성 황화 함물이 평균 70% 이상 높게 측정됐다고 해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잇몸 안쪽 청소를 시작하면서 확실히 개선됐습니다. 가는 칫솔모로 잇몸과 치아 경계 부분을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닦는 방법이 효과적이에요. 너무 세게 닦으면 잇몸이 더 손상되니까 힘을 빼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잇몸 건강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는 해결법을 더 넓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입안 촉촉함은 곧 냄새 감소로 이어집니다. 침이 마르지 않게 유지하는 게 입냄새 관리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10분에서 20분마다 한 모금씩 마시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병을 옆에 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입안이 계속 촉촉하게 유지돼요. 차나 커피 대신 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면 밤새 마른 입안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티트리 오일은 세균과 곰팡이를 동시에 약화시키는 천연 성분입니다. 한 방울만 사용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치약 위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평소처럼 양치하고 물로 헹구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방울 이상 사용하면 입안이 따갑거나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한 방울로 충분해요. 티트리 오일의 항균 성분이 입안 세균을 줄여주고 특히 곰팡이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향이 낯설 수 있는데 며칠 사용하면 적응이 되고 오히려 상쾌한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미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혀 표면의 세균층을 제거하면 냄새가 가장
가장 빠르게 줄어듭니다. 혀는 세균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니까요. 혀 클리너가 없으면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도 되는데 뒤에서 앞으로 한두 번만 부드럽게 쓸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강하게 밀면 오히려 혀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 부위에 세균이 더 많이 모인다는 겁니다. 힘을 빼고 가볍게 닦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양치하기 전에 혀를 먼저 닦고 나서 양치를 하면 입안이 훨씬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혀 뒤쪽 백태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세요. 아침마다 혀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단 음식과 밀가루는 입안 세균의 먹잇감입니다. 특히 식후에 단 음료를 마시면 세균이 그 당분을 먹고 빠르게 번식하면서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죠. 그래서 식후에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가볍게 양치하거나 최소한 헹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밖에서 식사할 때 양치가 어렵다면 물로라도 입안을 여러 번 헹구는 게 도움이 돼요. 저녁 식사 후에는 특히 신경 써서 치실까지 사용하면 좋습니다. 치아 사이에 낀 음식 찌꺼기가 밤새 썩으면서 아침 입냄새의 주범이 되거든요. 식습관을 조금만 조절해도 냄새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어떤 음식이 가장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수면 부족은 침 분비를 크게 줄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 전체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침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입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잠자기 직전에 커피를 마시면 잠도 안 오고 입도 더 마르니까 피하는 게 좋아요. 대신 잠자기 1시간 전에 휴대폰이랑 텔레비전을 끄고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 수면 질도 좋아지고 입안도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숙면을 취하면 침 분비도 정상적으로 회복되면서 아침 입냄새가 덜해요. 최근 수면 패턴은 어떠신가요? 가글은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글만 하면 입냄새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가글은 일시적으로 냄새를 가릴 뿐이에요. 근본적인 세균 제거는 양치와 혀 관리로만 가능합니다. 알코올이 들어간 가글은 오히려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가글을 사용하려면 알코올 프리 제품을 선택하고 양치 후 마무리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가글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본적인 양치와 혀 관리를 먼저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도 입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장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니라 입안 세균 균형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면 나쁜 세균은 줄고 좋은 세균은 늘어나면서 입냄새가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어요. 시중에 구강 전용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도 나와 있는데 일반 유산균보다 입안 환경에 특화된 균주가 들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거나 잠들기 전에 먹으면 효과가 좋다고 해요. 단 프로바이오틱스도 기본적인 구강 관리와 함께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입냄새는 양치 부족이 아니라 입속 환경의 불균형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를 더 세게 하거나 가글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바로 잘못된 상식이에요.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혀를 관리하지 않고 입이 마르면 냄새는 계속됩니다. 올바른 관리는 혀 관리, 침 분비 유지, 입호흡 개선, 소량의 티트리 활용 같은 작은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들이 모여서 입속 환경을 건강하게 바꿔주는 거죠. 하나하나는 간단해 보여도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냄새는 더 깊어지고 입안이 점점 더 마르며 자신감까지 줄어듭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모임에서 뒤로 물러나게 되죠. 웃을 때도 입을 가리게 되고 가족들과 가까이 앉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결국 사회생활 전체가 위축되는 겁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아침 입냄새가 확실히 줄고 혀 백태가 사라지며 대화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기면서 사람들과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요. 손자들이 다가와도 망설임 없이 안아줄 수 있고 친구들과 얼굴 맞대고 이야기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나를 꼽자면 양치할 때 혀 한 번 닦기와 티트리 한 방울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셨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덜 텁텁하고 냄새도 확실히 줄어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장비나 비싼 제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칫솔과 티트리 오일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도 꼭 기억하세요. 10분에서 20분마다 한 모금씩만 마셔도 입안이 촉촉하게 유지되면서 세균 번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물병을 옆에 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입냄새와 함께 나타나는 숨은 신호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입냄새가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 신호들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관리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잇몸에서 나는 냄새와 목 뒤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완전히 다른 원인에서 시작되는데 그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나만의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